자, 인사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계속 암기해야 된다, 그죠? 네. 지적법.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강의했냐면요. 지적법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서 외부에 뭐 하자? 공시하자. 그 구조잖아요. 그죠? 그러면 토지의 등록 단위가 뭐였다? 필지. 그죠? 그럼 한 필지와 관련되는 일정한 정보가 있을 건데, 이제 그러한 정보 안에는 크게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있다. 그죠? 그럼 사실관계라면 대표적으로 토지의 표시. 그죠? 토지의 물리적 현황.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그렇죠. 우리는 이를 뭐라고 불렀다? 토지의 표시. 그죠? 권리관계에 관한 현황은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는데, 지적은 뭐에 관한 사항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만 공시의 대상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사실관계와 권리관계가 결정이 되고 나면 이제 사실관계를 조사, 측량을 해서 이를 뭐 해야 한다? 결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럼 결정이 되고 나면 이 결정되어진 정보를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장부인 어디에? 지적공부라는 곳에 이렇게 결정되어진 정보 등을 기록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럼 기록하는 행위를 등록이라고 하고요. 그럼 등록된 정보를 이제 관리해야 되잖아요. 어디에 비치할 건지, 어떻게 보관할 건지. 그래서 그 정보를 관리할 것이고, 그 관리된 정보를 이제 최종적으로 외부에 뭐하자? 공시하자. 여기까지가 1단계였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지적은 주로 공시하고자 하는 게 뭐다?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고자 하잖아요. 그죠? 근데 소재는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학습을 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뭐다? 이제 지번, 그죠? 그러면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어떻게? 산 아라비아 숫자로. 지번을 부여할 때는 북서에서 어디로? 남동쪽으로. 북서 기본법. 그리고 등신, 본부. 등록자량과 신규 등록은 인접토지 본번의 부번. 그다음에 분할은 누가 한다? 부부가 한다. 그래서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분으로 부여하고, 나머지 필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합병은 어떻게 해라? 합선, 선순위 지번. 거기까지 우리가 정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목은 제가 여러분에게 일필일목의 원칙, 주지목 추정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의 기본 개념을 아시고, 지목 구분 몇 가지? 28가지를 반드시 내가 어떤 걸 아는지 모르는지를 체크해 보라고 했죠. 해보니까 한 13개에서 15개 정도는 상식선에서 해결이 될 것이고, 나머지가 해결 안 될 거예요. 그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자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목에서는 지목의 표기 방법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지목을 등록할 때는 정식 명칭의 몇 번째 글자? 첫 번째 글자로 표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할 때는 정식 명칭으로 표기하고,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정식 명칭의 몇 번째 글자? 첫 번째 글자. 다만 차장, 천원에서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는 몇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그거까지 딱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계와 좌표는 같은 개념이라고 했죠. 표기하는 방법이 선으로서 토지의 형상을 공시할 거냐, 일정한 수치값인, 즉 좌표에 연결해서 공시할 것이냐에 따라서 용어를 달리 쓰고 있는 것이지, 둘 다 토지의 형상을 외부에 공시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경계를 읽을 때는 항상 어떻게 읽어라? 도상경계, 도면상의 경계라는 거. 두 번째,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이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고저무중, 고저유화, 토지절상, 해수면만, 토지 편의 배견. 이렇게요. 자, 그리고 나서 좌표는 경계와 같은 개념이고, 면적은 어디에서 측정을 한다?
도면상에서 면적을 측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그 지역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뭐가 된다면, 비치되는 지역이라면 훨씬 더 정밀한 뭐에 의해서 좌표에서 면적을 측정한다까지 정리했네요. 그리고 면적 측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문제는, 면적은 도면상에서 측정을 하니까 도면상의 선을 뭐 하면, 그리면 뭐 해야 한다? 면적 측정 해야 한다. 도면의 경계선을 그리려면 뭐 해야 한다? 측량해야 한다. 그 구조 딱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측량해서 결정을 하면 그 결정되어진 정보를 어디에? 지적 공부라는 곳에. 그래서 지적 공부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8가지. 그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제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정보처리 시스템. 그렇게 했고요. 그럼 거기에 결정되어진 정보 등을 뭐 해야 한다? 등록을 시켜야 될 거예요. 그래서 소재 지번은 어디에? 전부에. 그 다음에 경계는 도상 경계니까 어디에? 도면에. 지목은 대장과 도면에만, 면적은 대장에만,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진 지적 공부를 비치 보관,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관리권자는 지적 공부는 누가 관리하고? 지적 소관청에서. 정보 처리 시스템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적 정보 관리 체계에 이를 영구히 보존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급 열람과 관련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지적 공부는 누구에게? 지적 소관청에게 발급 열람 신청하면 되지만, 정보 처리 시스템만큼은 비치 보관권자, 즉 관리권자는 누가 있다? 시도지사가 있는데, 발급 열람 청구를 할 때는 시도지사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고 대신 누가 들어온다? 읍면 동회장이 들어온다라는 거. 지금 제가 읽었던 이 정도 암기사항은 기본 근간이 되는 애들이거든요. 이 정도는 지금 우리가 11월, 12월 과정에서 여러분이 암기를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한다? 거기다가 살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구조가 안 잡혀져 있으면 살을 붙일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11월, 12월 과정 강의가 기본 틀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그럼 이렇게 토지를 등록해서 외부에 공시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위에 있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토지의 표시. 그렇죠. 그럼 토지의 표시는 고정값이 아니라 자꾸 변한다고요. 토지의 표시는 새로이 정해질 수도 있고, 변경이 될 수도 있고, 말소가 될 수도 있어요. 공부 좀 하시나 봐요. 예. 그래서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가 된다. 그럼 이 말은 토지의 물리적 현황에 변화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를 우리는 줄여서 용어의 정의로 뭐라고 부른다? 토지의 이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만약에 지문을 읽어 들어가면 토지의 이동의 사유가 발생했다. 이렇게 들어가면 머릿속에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구나라고 바로 매칭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럼 달리 말하면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 말이 딱 읽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이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가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자꾸 기초적인 용어를 빨리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인 지문은 이거겠다. 그죠? 그럼 토지의 이동의 사유가 발생했다. 그럼 토지 이동의 사유가 총 몇 가지가 있냐면요. 11가지 사유가 있어요. 그럼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당연히 지적 공부를 다시 현황에 맞도록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셔야 돼요. 그럼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했다 하면 지적 공부를 다시 뭐 해야 되겠다?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미쳐야 되고, 그럼 이거 정리하려면 누군가는 신청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럼 신청을 하는 것은 원칙은 누가 신청을 한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토지 소유자는 누구한테 신청을 할 거다? 지적 소관청에게 신청을 하면 소관청에서 지적 공부를 뭐 한다? 정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의 이동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등기부와 대장 두 가지 방식으로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거든요. 등기부로서도 토지의 표시를 공시하고요. 대장으로서도 토지의 표시를 공시해요. 그러나 등기부라는 것은 토지의 표시도 공시하지만 주로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뭐다? 권리관계, 소유권과 소유권 이해 권리. 대장은 뭐다? 사실관계, 토지의 표시를 주로 공시한다고요. 그럼 토지 표시에 변화가 발생하면 대장부터 정리한다, 등기부부터 정리한다, 대장부터, 그죠? 그럼 이게 뭐다? 결국은 대장을 정리를 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대장이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등기부 사이에서 뭐가 발생한다? 불일치가 발생할 거라고요. 그 불일치가 발생하니까 정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뭘 해줘야 한다? 등기부와 대장을 토지 표시를 일치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 일치시켜 주는 절차를 뭐라고 부른다? 등기 촉탁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지적 공부가 정리가 되고 나면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 나온다? 등기 촉탁이라는 절차가 따라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구조가 지금 자연스러워야 돼요. 이게 툭 끊기는 느낌이 아니라 토지 이동의 자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지적 공부는 다시 정리해야 되는 게 맞고 지적 공부를 정리했다는 것은 토지의 표시를 정리했으니까 대장부터 먼저 정리가 될 거니까 등기부와의 일치를 위해서 등기 촉탁은 필연적으로 나와야 되겠구나 이런 게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돼요. 근데 이게 툭툭 끊기게 되면 1, 2월 달에 우리가 내용을 추가해야 되잖아요, 살을. 그럼 살이 잘 안 붙어요. 이런 과정이 자연스러워야 그래서 이 지문이 여기서 붙어서 다시 논리가 전개되는구나 그런 느낌을 자꾸 받아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지적 공부를 정리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정리를 하고 나면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신청한 내용이 정리가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궁금하겠죠. 그래서 정리가 끝나고 나면 토지 소유자에게 그 정리된 내용을 뭐 해줘야 한다? 통지를 해준다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뭐 하면 된다? 공시를 하면 돼요. 그럼 공시하다가 다시 물리적 현황의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럼 다시 어떻게 돌아가는 거다? 또 토지 이동의 자유에 들어가서 계속 2단계 이 과정이 자꾸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다고요. 그럼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 지적법의 행정적 업무 절차는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 틀이 잡혔으니까 이 틀 안에서 그러면 토지의 이동의 사유가 11가지가 있는데 11가지가 어떤 내용일까?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11가지가 살펴봐지면 어떻게 한다? 신청을 하겠구나. 소관청에게. 그럼 신청하면 그걸 받아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겠구나. 근데 우리 법조문의 지적 공부의 정리 이쪽 파트는요. 단순히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소관청은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이 지적 공부를 어떻게 정리한다라는 법 조문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틀 안에 있다고요. 이 안에 뭐예요?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럼 토지의 표시가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이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조사, 측량해서 결정하는지를 배웠잖아요. 이게 지적 공부의 정리의 방식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토지의 이동과 관련한 이 지문들 하나씩 해석해 나가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켜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전체적인 체계니까 반드시 이번 시즌에 암기해 놔야 됩니다. 자, 토지의 이동. 그럼 토지 이동의 자유가 총 몇 가지가 있다? 11가지.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적는 이 11가지는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는 경우이든지 토지의 표시가 변경되는 경우이든지 토지의 표시가 뭐다? 말소되는 이런 현상을 안고 있다라고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가 신규 등록이에요. 그 다음 등록 전환. 그 다음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자, 여기까지 지금 지목 변경, 그 다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일단 6가지의 지문을 한번 잠시 보는 거예요. 생각부터 하셔야 돼요. 무조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신규 등록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여러분이 뭔가 떠올라줘야 되거든요. 신규 등록이 뭐지? 용어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신규 등록의 용어의 정리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그럼 신규 등록은 왜 토지 이동일까라는 것을 연계시켜 보는 거예요. 그럼 신규 등록은 뭐예요? 그렇죠. 바다를 뭐 했다? 매립하는 거죠. 그 매립하면 토지의 표시가 새롭게 정해져야 되죠. 그러니까 신규 등록이 뭐가 되는 거다? 토지 이동 이렇게. 그러니까 용어의 정리가 빨리 되어야지만 전체적인 틀 안에 자꾸 지문을 집어넣어서 응용을 해 나갈 수가 있다고요. 등록 전환이라는 용어의 정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잘 안 떠오르죠. 등록 전환. 신규 등록은 우리가 그 주어지는 그 단어 이미지하고 법률적인 용어가 거의 흡사하거든요. 근데 등록 전환이라는 이미지는 잘 안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지문들이 용어가 안 떠오르니까 내용을 뭐 할 수 없다? 전개시켜 나갈 수가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요. 등록 전환.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지번을 할 때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오늘이라도 하셔야 된다고요. 등록 전환은 나의 토지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었는데 나의 토지를 어디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지적도에 다시 경계 그려야 돼요? 안 그려야 돼요? 그려야 되죠. 경계가 새롭게 결정되잖아요. 경계가 새롭게 결정이 그려지면 면적 측정도 해야 되죠. 또 등록 전환을 할 때 우리 지번 또 뭐 한다? 등신, 본부에서 새롭게 부여해 주죠. 그러니까 등록 전환도 뭐에 해당한다? 토지의 이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제가 말하는 내용들은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이 용어의 정리와 토지의 표시의 정리를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분할은 대표적으로 어떻게 돼요? 분할은 면적이 감소하죠. 나의 토지가 100제곱미터의 토지를 있는데 그 토지를 뭐 한다? 분할을 하게 되면 기존 나의 토지의 면적은 뭐 한다? 두 필지로 나누어지니까 줄죠. 그리고 새로운 토지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합병을 하면 어떻게 돼요? 면적이 늘어나죠. 그죠? 그럼 지목 변경을 하면 지목이 달라지잖아요. 토지가 바다로 되어버리면 이제 토지의 표시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지문의 용어의 정리를 떠올리면서 아 얘네들이 당연히 토지에 이동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느껴지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느껴지시면 뭐 해야 한다? 용어의 정리를 다시 하는 게 맞아요. 자꾸 그냥 아 등록 전환은 토지 이동이야 이렇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용어 정리를 다시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이 있거든요. 축척 변경. 자, 축척 변경은 말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지적도의 축척이 저축척에서 지금 보실 필요 없어요. 잠시 후에 봐드릴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저축척에서 고축척으로 축척을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저축척에서 고축척으로 바꾸려면 다시 측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경계선 새롭게 그려야 되잖아요. 그죠? 6,000분의 1인 축척에서 500분의 1인 축척으로 바꾸려면 500분의 1인 축척에 맞도록 경계선을 새롭게 그려야 되죠. 그죠? 경계선을 새롭게 그리면 면적 측정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등록사항 정정.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뭐 하는 거다? 정정하는 거. 그럼 등록사항 정정도 토지의 표시에 등록상이 토지의 표시잖아요. 그걸 뭐 한다? 정정한다. 오류를 바로 잡는다고요. 그럼 다시 뭐 한다? 결정해서 정리해 줘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 등. 이 도시개발 사업은요. 여러분이 도시개발 사업의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도시개발 사업이 나오면 그냥 택지 조성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일산이잖아요. 그죠? 일산의 과거에 전부 다 전이나 답, 과수원 이런 거였을 거예요. 한 40년, 50년 전에는. 지금 어때요? 천지개벽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필지를 새롭게 다 구획했을 거예요. 택지 조성 공사가 되면. 그러니까 택지 조성 공사가 완료가 되면 뭐가 발생한다? 토지의 표시를 새롭게 다시 결정해줘야 된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토지의 표시 전부를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경계 하나만 생각해도 돼요. 도시개발 사업, 택지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필지를 반듯반듯하게 새롭게 구획하겠죠. 그럼 경계선 새롭게 결정해서 등록해야 되죠. 경계선 새롭게 등록했다면 면적 측정 해줘야 되죠. 그 구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구역 명칭 변경.
행정구역 명칭 변경. 마지막이 뭐다? 지번 변경.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11가지의 사유가 토지 이동의 사유인데, 얘가 왜 토지 이동의 사유지? 그걸 한번 정도 생각을 하면서, 당연히 토지 이동의 사유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시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용어의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그럼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이런 사유가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그럼 발생을 하면, 최종적으로 뭘 해야 돼요? 지적 공부를 뭐 해야 한다? 정리해야 되겠죠. 지적 공부를 뭐 해야 한다? 정리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지적 공부를 정리하려면 이런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지적 공부를 정리해 주세요라고 누군가는 신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 이동 신청. 달리 말하면 토지 이동의 절차를 개시해야 되는데, 그럼 토지 이동의 신청은 원칙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신청을 합니까? 지적 소관청에게 신청하겠죠. 그럼 지적 소관청에서 뭘 정리한다? 지적 공부를 이렇게 정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소관청에서 정리를 할 건데,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안 하면 토지의 물리적 현황은 변화가 발생을 했는데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하라 했는데 안 하면 잘못된 정보가 계속 공시될 거잖아요. 지적 공부에서는. 그럼 이때는 지적 소관청이 뭐 한다? 직권으로도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맨 첫 번째 만났을 때 우리가 지적과 등기법 서로 비교하면서 검토하고 난 다음에 지적의 기본 개념 체계 잡을 때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누가 조사 측량해서 결정한다? 국장이. 그죠? 다만 토지 이동의 자유가 발생하면 누가 신청을 해서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받아서 정리하는 게 맞지만 신청이 없다면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누가 지적 소관청은 어떻게 직권에 의해서 정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또 신청을 해야 되는데 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지만 그 토지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가 토지 소유자를 모아요 대신해서 신청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제3자의 대위 신청이라고 합니다. 제3자의 무슨 신청? 대위 신청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대위 신청이라는 말은 대신에 누군가 신청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때 도시개발 사업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누가 신청을 하느냐면 사업 시행자,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토지 이동을 신청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의 신청의 절차에 계시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방법이다? 4가지 방법에 의해서 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그럼 신청을 하면 누구한테 신청한다고요? 지적 소관청에 신청하잖아요. 그럼 찍어보세요. 이 체계 자체가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11가지가 다 토지 이동의 자유라는 것을 일단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토지의 표시를 일단 11가지는 정리해야 된다라고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럼 신청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신청한다? 지적 소관청. 그럼 만약에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 이러면 뭐다? 틀리겠죠. 그럼 나올 때마다 신규 등록은 지적 소관청에 신청하지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건 아니야. 등록전은 또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지 시도지사에 신청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토지의 표시는 누가 다 정리한다? 지적소관청. 그러면 그 체계를 잡아놓으면 암기 분량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를 잡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하다. 그럼 소관청에게 신청을 하면 소관청은 이제 뭘 해야 한다?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때 지적 공부를 정리하기 위해서 소관청에서 만드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가 뭐냐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뭐 한다? 작성해서 이걸 기준으로 뭘 한다?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지적 공부를 정리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면 지적소관청에서 작성하는 서류가 뭐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란 걸 만드는데 그걸 만들어서 그걸 기준으로 뭘 한다?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럼 정리가 끝났어요. 그럼 정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등기부하고 대장에 뭐가 발생한다? 불일치가 발생하죠. 그럼 일치시켜주는 절차가 뭐다? 등기 촉탁이에요. 그 다음에 정리가 다 끝났잖아요. 그죠? 그럼 끝나고 나면 토지 소유자가 궁금할까 안 궁금할까? 궁금하겠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정리된 결과를 뭐 해줘라? 통지. 그럼 여기까지 딱 하면 뭐가 끝나는 거다? 2단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 공부는 아니지만 연속 지적도라는 공적 장부가 있습니다. 그 연속 지적도와 관련해서 마무리하시면 2단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토지 이동의 사유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암기를 하는데 출제인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등기 촉탁의 대상이 되는 것을 찾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등기 촉탁의 대상을 찾으세요 하면 역순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정리 후에는 등기 촉탁을 한다 했죠. 그죠? 그럼 역순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머물러지게 된다. 그죠? 그러면 11가지 사유에 의해서 지적 공부가 정리가 되고 나면 당연히 토지의 표시를 정리했으니까 뭐는 해줘야 한다? 등기 촉탁은 해줘야 되겠네요. 그럼 등기 촉탁의 대상이 이 내용만 기준으로 본다면 총 몇 가지예요? 11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첫 번째 이 신규 등록이라는 애. 신규 등록이라는 애는 우리나라에 원칙이 있습니다. 선등록 후 등기가 원칙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새로운 토지가 만들어지거나 새로운 건물이 만들어지면 우리나라는 등기부와 대장 두 가지로 공시하잖아요. 그럼 두 개가 동시에 만들어질 수는 없죠. 담당하는 기관이 서로 다르니까. 그러면 대장이 먼저 만들어지든 등기부가 먼저 만들어지든 두 개 중에서 하나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항상 뭐가 원칙이다? 선등록 후 등기가 원칙이라고요. 최초 토지가 만들어지면. 그럼 뭐부터 만든다는 거예요? 대장부터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대장을 최초 만드는 것을 뭐라 한다? 신규 등록이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신규 등록이라는 것은 대장을 최초 만드는 거다. 그죠? 신규 등록은 뭐다? 대장을 최초로 만드는 거다. 그럼 대장을 최초로 만들었다. 그죠? 만들었다. 그게 뭐다? 신규 등록. 그럼 그때는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등기 촉탁은 뭐라고 했죠? 대장과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를 뭐 시키기 위해서 일치시키기 위한 건데 신규 등록할 당시에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등기 촉탁이란 말이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신규 등록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등기부가 개설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규 등록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뭐의 대상이다? 등기 촉탁의 대상이지만 신규 등록만큼은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가 나오잖아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된 법령상 지적 공부 정리 후 등기 촉탁의 대상인 것은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아닌 게 토지등록이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다? 신규 등록이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체계부터 잡아두는 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새로운 내용 자꾸 들어가서 파고들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이 체계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살을 붙여 나가야 돼요.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해야 될 게 이제 이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하나씩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그럼 토지의 이동이라고 되어 있고 다시 한번 토지의 이동이라 하면 무엇을 토지의 표시를 어떻게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뭐 하는 것?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용어의 정리
체크해 두시고요. 이때 토지의 표시라는 거는 뭐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뭐라고 한다? 토지의 표시. 이렇게. 자, 그다음 그러면 토지의 이동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토지의 이동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토지의 이동의 용어의 정리를 머릿속에 떠올려 봐요. 뭐라고요?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되는 거 자꾸 암기해야 돼. 용어가 안 되면 안 돼. 토지의 이동이 뭐라고요?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되는 거. 그럼 토지의 이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면 등기 촉탁을 한다. 이까지 기본 구조. 근데 토지의 이동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이런 내용들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럼 토지 이동의 용어의 정리의 키워드를 물어보는 거예요. 토지 이동이란 거는 뭐다?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가 될 때.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책에는 없지만 개별 공시지가를 정리했다. 개별 공시지가를 정리했다. 뭔 말인지는 몰라도 토지 가격을 정리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토지 가격을 정리했다. 뭘까? 토지 이동일까 아닐까? 판단해 봐야지. 가르쳐 주진 않아도. 아니죠. 왜? 토지의 표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는 뭐다?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를 물어보는 이 지문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애들이 모의고사 같은 데 나온단 말이에요. 즉 토지의 이동의 사유가 바뀌었다.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가 돼야 되는데 토지 등급을 변경했다. 기준 수확량을 변경했다. 이런 거는 다 뭐가 사유가 아니다. 토지 이동의 사유가 아니라고요. 그럼 그걸 정리할 때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한다? 아, 토지 이동은 뭐다? 다시 한번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그러니까 출제인이 문제를 만들어낼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지는 사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지문이 나올지. 그러나 우리는 용어의 기본적 가치만 정확하게 짚어가면 스스로 여러분이 뭐한다 판단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추론해가지고. 그래서 용어의 정리가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토지 이동의 신청의 일반 원칙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토지 이동이 있을 때는 누구의 토지 소유자의 뭐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에서. 근데 신청이 없다면 소관청은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제출하는 지문이 이제 토지 이동 신청 여기에 하나 알고 와야 돼요. 그럼 토지 이동 신청 시에는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뭐 해야 된다? 제출해야 되고 그럼 당연히 신규 등록 신청서, 등록 전환 신청서, 분할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당연하죠. 이렇게 정리해 달라고. 그러면 그때 입증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되겠다 그죠? 가령 신규 등록이라면 뭐다? 신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될 거고 자기가 공유 수면을 뭐 했다? 매립했다라는 증명서면들도 제공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래 봅니다. 토지이동 신청서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빙 서류를 뭐 해야 한다? 첨부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건데 이제 그 다음 지문을 암기해야 한다고요. 해당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뭐 할 때 관리를 하고 있다면 이때는 굳이 제출할 필요가 없고 지적소관청에 뭐로써 확인으로서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가령 그럼 신규 등록 신청을 할 때 신규 등록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해야 되는데 그 서류를 이미 지적소관청에서 뭐 하고 있더라? 관리를 하고 있다면 굳이 제출할 필요는 없고 지적소관청에서 그거 뭐만 하면 확인만 하면 서류 제출을 뭐 해주겠다? 면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조심해야 될 거 누가 관리할 때 지적소관청이 관리할 때 누가 확인하면 지적
소관청이 확인하면, 그럼 이런 지문은 이렇게 내면 어때요? 해당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확인으로서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뭐다? X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지문은요, 토지 이동 지금 우리가 읽어 들어갈 거잖아요. 여기에 다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지문이라고요. 그 다음 신규 등록 볼게요. 자, 그럼 용어의 개념 안 돼 있는 분들은 반드시 용어의 개념부터 정리하는 게 순서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제가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라는 것에는 밑줄을 안 쳤죠. 대부분 신규 등록의 사유 99.99999999%는요 다 공유수면 매립지예요. 즉 새로이 조성된 토지라고요. 근데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라는 것은 미처 확인을 못해서, 토지는 맞지만 국가가 미처 확인을 못해서 누락이 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그런 토지도 등록을 할 때는 신규 등록이라 하지만, 원래는 우리나라는 다 직권 등록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원칙은 등록이 누락된 토지가 있을 수는 없어요. 몰라도 다 등록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미처 확인하지 못한 토지가 있다면 그때는 뭐 한다? 신규 등록의 대상 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새로이 조성된 토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 새로이 조성된 토지가 대표적으로 뭐다? 공유수면 매립지라고요. 공유수면 매립지. 자, 그 다음에 신청 절차를 봅니다. 그러면 신규 등록할 토지가 생겼다면 어디에 신청을 해야 됩니까? 자, 이 지문이 이제 인지되잖아요. 토지 소유자는 누구에게? 지적 소관청에게 뭐 해야 한다? 신청해야 한다. 이 지문까지는 이미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신청을 할 때 신청 의무 기간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며칠 이내 신청을 해라?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라라는 거예요. 며칠? 60일. 그럼 이런 지문들이 이제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그죠?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날짜와 관련해서 이쪽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날짜와 관련해서 신규 등록은 60일이고요. 등록 전환도 60일이에요. 분할과 합병은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목 변경 60일이고요. 받으러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며칠이다? 90일이에요. 자, 그런데 분할과 합병은 원칙은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며칠? 60일 이내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 암기하기 편하죠. 그죠?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기본적으로 신청 의무의 부과는 며칠인데? 60일인데 받으러 된 토지의 등록 말소만큼은 며칠이다? 90일 이렇게요. 그러면 제가 6개와 5개를 나눠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눠놓은 이유가 이쪽 편에 있는 내용들은 지적 공부 정리를 위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애들이 뭐다? 6개예요. 근데 이쪽 5가지는요. 토지 소유자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애들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신청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애들은요. 토지 소유자가 애초부터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한다든지, 또는 의무는 부과가 없고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한다든지, 또는 뭐다?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들이에요. 즉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기가 만약에 마두동이잖아요. 나는 마두동이 별로야. 지적소관청에 가서 여기를 청담동으로 바꿔줘.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구역 명칭 변경 이런 것들은 토지 소유자 신청에 의할 수는 없고 직권에 의해서만 된다는 거. 그래서 크게 구분을 할 때는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애들과 신청 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애들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오면, 자, 그 다음 토지 소유자가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는 신규 등록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해야 되는데, 다만 해당 서류를 누가 관리한다면? 지적 소관청이 뭐 한다면? 관리한다면 누구의 확인? 지적 소관청의 확인으로서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가 있다. 그럼 아래 서면들이 뭐냐면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질문. 제가 여러분하고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이 두 단어 암기하는데 수험생들이 6개월 걸리더라 했을 때 여러분이 그때 웃었거든요. 그때 웃을만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제가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럼 지적소관청에서 토지의 표시는 지적소관청이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지적소관청에서 지적공부에는 뭐도 등록은 된다. 소유자도 등록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소관청에서 소유자를 정리를 하려고 해요. 소관청에서 소유자를 정리하려고 하면 소관청에서는 무언가 근거로 해야 될 거거든요. 무언가를 근거로. 뭘 근거로 할까요? 그죠? 뭔가를 근거로 해야 되죠. 소관청에서 임의로 소유자를 막 정리하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뭔가를 근거로 해서 정리해야 될 거거든요. 뭘 것 같아? 에? 등기부? 그래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 사실관계, 토지 표시의 기준은 뭐다? 대장. 권리관계의 기준은 뭐다? 등기부. 이 두 단어를 암기하는데 6개월 걸린다는 말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권리관계, 소유자에 관한 사항 나오면 항상 뭐가 기준이다? 등기부가 기준.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의 기준은 뭐다? 대장. 이 두 단어 암기하는데 6개월 걸린다는 말이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1주차에 처음 강의할 때 요 두 단어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결론은 이거니까 했을 때 여러분 피식했거든요. 6개월 동안 저걸 두 단어를 암기하는데 6개월이나 걸려? 이랬거든요. 근데 실제 그렇게 되잖아요. 보세요. 그럼 다음 주에 제가 또 물어보거든요. 또 물어보면 또 머릿속에 여러분 띵 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해하는 거랑 암기하는 거는 다르다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뭐 해야 한다? 암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자, 그러면 금방 여러분이 뭐라 했어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 권리관계는 항상 뭐가 기준이다? 등기부가 기준이라고 했죠. 근데 신규 등록은 어때요? 신규 등록을 할 때 토지의 표시도 정리를 해줘야겠지만 지적공부상에 소유자의 사항도 정리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등기부로 기준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등기부가 기준인데 신규 등록만큼은 등기부로 기준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필연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니? 라는 거예요. 그게 법원의 확정 판결,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사본. 그래서 암기할 때는 어떻게 암기하느냐면 판매, 기소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즉 판결문에 의해서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에 의해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사본을 기준으로, 그 다음 마지막이 뭐다? 그 밖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기준으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뭐 한다? 정리한다라는 거예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 관련 첨부 서면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다. 근데 이 지문은 원칙은 등기부가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면이 되어야 되죠. 근데 뭐만큼은? 신규 등록만큼은 등기부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등록의 항상 정답의 결정 요소는 뭐냐면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어떻게 읽었죠? 판매 기소 이렇게 읽었죠. 여러분 커피 어디서 뽑아 먹어요? 보통 자판기에서 뽑아 먹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그래서 자판기, 판매기, 자판기라는 느낌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동 판매기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자동 판매기 이렇게. 그래서 판매기소 이렇게. 자동 판매기 이렇게. 판이 뭐다? 판결. 매가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공검사인증 사본.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사본. 이렇게 해서 판매 기소에 의해서 소유자의 증명서면이 된다. 등기부는 될 수 없다. 신규 등록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다 뭐다? 등기부가 기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처리 절차 요 지문까지는 가져갈 필요는 없는데 일단 자, 이런 지문들은 이제 암기 사항이 아니라 당연한 사항처럼 느껴져야 돼요. 자, 측량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어보면 도면에 경계선을 그릴 건지 그리지 않을 건지. 그럼 신규 등록 도면에 경계선 그려야 돼요? 안 그려야 돼요? 그려야 돼요. 그럼 지적 측량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제 암기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당연해라는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지적법에서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용어예요. 용어가 되어 있으면 암기 사항들을 굉장히 줄여 나갈 수가 있어요. 용어가 되어 있으면. 그래서 자꾸 용어를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 자,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누가 지적소관청이 뭐하여? 조사하여 등록한다라고 되어 있죠. 뭘 기준으로 조사할까? 판, 매, 기, 소를 기준으로 조사해서 등록한다라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자, 등록 전환 가봅니다. 자, 등록 전환 여기서 키워드가 뭐다? 용어의 정리 용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이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토지가 임야예요, 임야. 내 토지가 임야가 좋아요? 아니면 주거용 사무실, 뭐 상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목대가 좋아요? 대가 좋죠. 근데 나의 토지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데 나의 토지가 주거용 사무실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지목이 뭐로 바뀐다? 대로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좋죠? 그럼 나의 토지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다가 어디로? 토지대장 어디로? 지적도로 옮겨 등록한다는 것은 토지의 이용 가치는 뭐하다?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지관리법, 그 다음 건축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뭐했다? 받았다. 라면 여러분의 토지는 어디로?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어디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실래요? 여기서 이제 지금 해야 될,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갈 거잖아요. 그죠? 그때 가서 여러분이 이 기준을 가지고 살을 붙여 나갈 애들이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등록 전환은 정답의 결정 요소는 항상 면적을 가지고 정답을 결정합니다. 시험 문제 정답 나오면 무조건 면적이에요, 면적.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토지가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어요. 그걸 어디로 옮긴다는 거예요? 지적도로 옮긴다는 거죠. 지적도. 통상 임야도의 법정 축척은 6,000분의 1입니다. 지적도의 법정 축척은 통상 1,200분의 1입니다. 그럼 6,000분의 1에서 어디로? 1,200분의 1로 바뀐다는 거죠. 저 논리를 전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측량을 다시 해서 지적도의 경계선 새롭게 그려야 돼요? 안 그려야 돼요? 그려야 되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논리를 전개 못 해요. 아, 그러면 측량을 다시 해서 경계선을 새롭게 그려야 되겠다. 그럼 6,000분의 1에서 1,200분의 1인 축척으로 경계선을 새롭게 그리면 경계의 정확도는 과거 임야도의 축척보다 지적도의 축척이 오히려 뭐다? 고축척이니까 경계의 정확도는 더 높아지겠습니까? 높아지나요? 경계의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말은 오차가 더 줄어든다는 말 맞습니까? 오차가 줄어든다면 1,200분의 1인 축척의 도면에서 면적을 뭐한다? 측량한 값과 6,000분의 1인 축척의 도면에서 면적을 측량한 값은 두 개의 면적값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미세한 차이점은 발생할 수 있다. 그럼 오차가 발생한다. 기존 면적과 등록 전에 측량을 해서 나온 면적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오차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 범위 이내이냐, 허용 범위를 뭐 하느냐, 초과하느냐에 따라서 정리 방법이 달라지는데 그 마지막 애가 시험 문제의 정답의 결정 요소라고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등록 전환이 되는데 왜 면적의 차이가 발생하지? 여기서부터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 그게 정리가 안 되거든요. 아,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가니까 당연히 고축척으로 가니까 경계의 정밀도는 뭐하다? 정확도는 높아지고 오차는 적어지니까 면적값의 오차도 적어질 거야. 그럼 기존 면적과 등록 전환 후에 면적은 차이가 발생할 거야. 그러면 그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할까? 여기서가 퀘스천 마크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뭐다? 정답의 결정 요소. 그 마지막 단어가 여러분 내년 10월 넷째 주 토요일까지 만 정리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런 논리적 구조 없이 그냥 막 암기하잖아. 그러면 이게 자꾸 잊어버린다고. 여러분 이제 제 얼굴 세 번째 봤잖아요. 그죠? 이제 41분 보면 시험장 간다고.
벌써 3번 봤다고. 제 얼굴 시작할 때 44번 보면 시험장 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이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방금방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이제 1, 2월 과정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그 1, 2월 과정을 편하게 가기 위해서 뭐다? 우리는 지금 아주 탄탄한 콘크리트 지반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토지가 산지관리법, 건축법에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토지라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나의 토지를 어디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할 수 있다. 그럼 여기 또 하나 질문. 여러분의 집원이 임야대장에 등록돼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토지가 토지대장으로 와야 되죠. 그럼 집원도 새롭게 부여해줘야 되죠. 산자가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집원 새롭게 부여하면 어떻게 부여할까요? 그 지분을 뭐 새롭게 부여하긴 해야 되거든. 오, 땡큐 이거죠. 그럼 보세요. 시험 문제를 푸는 거는 뭐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항상 말씀드린 게 여러분의 방향성 잘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여한 거 이해하는 과정은 여러분한테 큰 의미가 없다고요. 이해는 수업 들을 때만 이해하면 돼요. 시험 문제는 뭐다? 암기가 돼서 푼다고 했죠. 금방 제가 이때 그럼 집은 새롭게 부여해야 되거든요 했을 때 여러분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이걸 풀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다? 등심, 본부, 등록전환과 신규 등록은 인접토지, 본번의 부번.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 때 뭐가 떠올라야 된다? 등신, 본부, 본번의 부번 이러구나. 그게 떠올라줘야 된다는 거야. 그게. 그래서 대부분 수험생들은 이해하는데 주안점을 많이 두는데 이해는 강사가 시켜주는 거예요. 그때만 이해하고 여러분 최종적으로 뭐 하는 게 중요하다? 암기가 중요한 거예요. 됐습니다. 신청 절차 며칠 이내? 60일 이내 됐습니다. 자, 처리 절차 뭐 해야 된다? 지적 측량 해야 되죠. 당연히. 그때 하는 측량이 뭐다? 등록전환 측량이고 측량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게 등록전환 측량 성과라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토지대장 지적도에 새로운 토지 표시 사항을 등록한다고요. 그럼 등록전환은 당연히 측량해야 되지. 측량을 하면 경계가 새롭게 결정되겠네. 면적도 새롭게 만들어지겠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거구나. 이렇게 논리가 흘러가야 된다고. 그럼 이 구조는 뭐예요? 등록전환이라는 용어와 지적 측량이라는 용어가 합쳐지면 이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단어와 단어가 만들어지면. 근데 이런 단어들이 자연스러워야 되지. 왜 측량을 하지? 이렇게부터 시작되면 모든 지문을 다 암기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요. 왜 측량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뭐다? 용어의 정리. 임야도에서 어디로 나의 토지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려면 지적도에 새롭게 경계선을 뭐다? 그려야 하니까 이렇게. 그럼 새롭게 그리면 뭐다? 면적 측정을 새롭게 해야 되겠네. 이런 구조. 됐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분할 봅니다. 자, 분할은 잠시 쉬었다가요. 계속 진행할게요.